중국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중국은 단오제 하루 휴무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주요 7개국 이 G7 정상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담은 이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세계가 도전 속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을 G7이 배제하거나 봉쇄하려 한다면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유럽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인들 사이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국방 예산 문제 그리고 보잉과 에어버스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 사이의 동맹 내부의 분열을 위협하고 있다 하면서 틈 벌리기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G7이 신장 인권 문제, 타이완 문제 이렇게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런 사안별 대응은 정상회의가 열렸던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별도의 자료를 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G7의 이번 공동 성명이 중국을 겨냥한 소집단의 강권적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런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서양이 만들어서 서방 제국들이 만들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했고 홍콩은 이미 반환이 됐고 그래서 중국 헌법 그리고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통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G7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따라서 외부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즉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이런 중국의 원칙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그 기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 2단계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미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차 조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곧 추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다라면서 코로나19를 정치화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또 G7이 1년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G7 정상들이 약 1조 원 규모의 모금 계획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합의나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은 이 G7 정상회의 개막일이던 지난 금요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양국의 외교 분야 최고 사령탑인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알래스카 충돌 이후 3개월 만에 첫 접촉인데 거의 모든 현안에서 정면 충돌하는 그런 입장 차이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벨기에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가 또 열리는데요. 물론 여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이 미중의 대결 국면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